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신세계 이마트 증여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목요일 이명희 회장은 정용진, 정유경 두 자녀에게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점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얼마를 내나요?입니다. 증여세 기준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도합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해 냅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주주의 경우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20%란 가령 최고세율 50%에서 20%를 더한 70%가 아니라 50%의 20%가 더해진 60%를 의미합니다. 만약 향후 2개월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종가와 동일하다 가정하면 정용진 부회장은 약 1843억, 정유경 총괄사장은 약 1235억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이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나눠서 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부연납 제도라고 하는데 가령 60억의 증여세가 발생한 경우 6분의 1인 10억을 증여일이 발생한 달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내고 그 이후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5년간 10억씩 나누어 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신세계 이마트 증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으로 진행이 될 듯한데 그렇게 된다면 12월 말까지 정영진 부회장은 약 307억, 정유경 총괄사장은 약 206억을 우선 납부한 후 이후 5년간 매년 같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정영진 부회장은 납부 여력이 있을까입니다. 다음은 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은 후 이를 물납하고 난 이후 연도인 2008년부터 주식 매수 매도, 배당금 및 급여 수령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양도세,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높은 세율로 세금 납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보이는 금액으로는 약 2천억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예상 납부 금액이 약 1,800억대임을 감안하면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부연납을 하게 된다면 매년 약 300억을 납부하면 되는데 작년 한 해 이마트, 광주신세계, 삼성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및 급여만 합쳐도 약 300억에 이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유경 총괄사장은 납부 여력이 있을까입니다. 정영진 부회장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67억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2018년에 증여받은 신세계 인터지분 150만 주에 대한 세금이 크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부연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금액 합산으로 현재 마이너스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증여받은 신세계 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약 206억씩 필요한데 현재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과 급여는 약 60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족한 금액은 신세계 인터를 팔아서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세계 인터 지분을 언제 얼마나 팔게 될까입니다. 아마도 지난 2018년 신세계 인터 수증 사례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 4월에 150만 주를 증여받았는데 7월 말까지 약 208억을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꽉 채운 7월 30일에 정유경 총괄사장은 신세계 인터 지분 15만 주, 금액으로는 약 266억을 매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시간을 꽉 채운 12월 하순에 신세계 인터 지분을 블록 매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과 비슷하게 금액적으로 좀 여유를 두고 매각한다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17만 5천 주를 매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신세계 인터 지분 1200에서 1300억 정도를 마치 지금 당장 팔아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2018년 증여받은 신세계 인터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증여받은 신세계 지분에 대한 증여세도 향후 5년간 내야 함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5년에 걸쳐 신세계인터 지분을 대부분 매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증여했을까에 대해서는 가장 전공법으로 생각하자면 두 회사의 가치가 저렴하다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실적은 지금을 바닥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 우상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이마트와 신세계의 계열 분리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관계사 지분 정리를 꾸준히 해온 점, 이번에 지분율이 거의 20%에 도달할 수준으로 증여한 점, 즉 다시 말해서 이마트의 경우 자사주를 고려하면 정용진 지분만으로도 단숨에 지주사 행위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지분 수준이 된 점, 그리고 내년에 일몰되는 지주사 전환 과세 특례를 고려하면 이마트와 신세계가 각각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만약 향후에 신세계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다거나 광주 신세계의 정용진 지분을 매입 혹은 광주 신세계와의 합병을 추진한다면 지주사 전환 가능성을 깊게 의심해 볼 만합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